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시대에 이 자녀들 앞에 놓여 있는 위기가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옛날에 내가 양육했던 대로, 내가 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대로 뭐 나는 그것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잘 컸잖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전혀 다른, 화성에서 금성으로 옮기신 겁니다. 완전 다른 시대 속에 우리 애들이 살고 있어요. 자, 어떤 게 위기일까요? 네, 생각의 혼란이에요. 불안정한 정체성,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특히 학교는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생각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이 생각의 혼란을 갖게 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성교육이에요. 예, 유엔에서 발표한 이 유네스코 산하에서 이 성교육을 전 세계에 보냈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아봐. 네가 아니 아들이고 딸이고 이게 태어났을 때 결정 났는데 근데 네가 어떤 성인지 감수성 있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을 찾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놓여져 있는 아주 무서운 음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자기의 그런 더 행복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가야 될 애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 정체성 혼란을 그 학교에서부터 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학교를 믿지 마시고 부모가 신념 있게 아이들을 잘 책임지고 양육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서 어떤 것은 먹여주고 먹게 하고 어떤 것은 금지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대에는 꼭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위기죠. 이 정서적 위기를 주는 것이 이 AI 시대의 디지털 중독이에요. 아이들이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소아과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오래 갖고 있는 아이들은 폭력성이 더 높다 그래요. 불안과 짜증이 더 높습니다.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 위기가, 그래서 미국의 소아과에서, 특히 저는 이제 미국의 대학이 있어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총장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법이 이 소아에게, 이 유아에게는 1시간 이상을 영상을 보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이상 스마트폰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도 역시 이 잘못된 성문화하고 관계된 건데요. 또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이 4학년만 되면 성을 체험하고 섹스를 해본 경험이 많은 애들로 성장하고 있고, 포르노를 제일 많이, 네가 언제 포르노를 봤니? 라고 하는 질문에 초등 4학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잘못된 성문화가 아이들의 그런 행동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4학년까지 안 가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예절과 매너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안 가르쳐요.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례하고 분노 조절이 망가지고, 분노 조절 장치가 다 망가진 애들, 폭력을 쓰고 폭발하고, 이것이 시대의 특징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참 행복해야 될 20대의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자아이들 많고, 남자아이들 앞으로 쟁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데이트 대상이 싫다고 떠나간다고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립해 보죠. 이 시대의 위기는 생각의 혼란, 정서적 위기, 행동의 문제다.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빨리 살펴볼게요.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생각의 혼란은 결국 무엇일까? 네, 우리 아이들은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둘러싸여서 성장한 세대예요. 우리들 세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주 신생아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언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엄마 스마트폰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이들, 이 생각의 혼란을 우리가 정돈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교육들을 해야 되는 시간에 무절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영상의 혼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 결국은 그 가치관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좌우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는 뜻이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정말 가장 안전한, 그리고 안정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정서를 주기 위한 가치관은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형성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가르쳐 갖고 되지 않아요.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이 노출의 원리.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의 원리. 그리고 그것을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습관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품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원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출의 원리, 노출시키고 반복하고 습관이 들고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한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노출시키고 있나요? 그 노출이, 한 번의 노출이 두 번의 노출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가정과 학교가 같이 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일반 중학교를 갑니다. 6학년 자기를 성품학교에서 6년 동안 그리고 유치원까지 9년이 됩니다.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중학교에 가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졸업을 하고 갔어요. 이제 3월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요. 그때 그 결정이 너무 큰 실수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 학교 갔을 때 일반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 환경이 노출, 반복, 습관, 성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혼자 싸우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국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학부형들이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 테두리 안에서 내 자녀들을 키워나가시면 함께, 학교와 함께, 원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원장님과 함께, 교사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내 자녀들을 함께 옳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혼자는 어려워요. 애들이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그렇게 잘 살게 한다? 어렵죠. 세상에서 흘러오고 범람하는 그 물결을 애들이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잘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손녀딸을 키우면서 제가 보니까 걔가 한동안 계속 이 겨울왕국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계속 또 틀어줘. 예, 반복되게 되고, 아이들에게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 저희 학교 초등 3학년인데, 유아기 때 너무 겨울 동화책을 사줬더니 그 동화책에 빠진 거죠. 맨날 드레스 입고. 제가, 그러면 문화를 좀 이렇게 경험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이 겨울왕국 영화관을 데려갔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영상 처음 봤죠. 얘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 속에 빠졌어요. 맨날 겨울왕국 속에 살았어요. 걔는 옷을 입는 것도 겨울왕국의 주인공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노출, 반복, 습관, 성품,
인생이 된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이제 지났고 4월 그동안 아이들이 배웠던 상품은 어떤 것들일까요?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12가지 주제 상품은 아이들의 영유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은 공감인지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올해 이렇게 6가지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분별력을 배우게 되겠죠.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품을 이제 입문이 다 됐어요. 생각, 감정, 행동의 영역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어떤 변화에다 목적을 잡아야 될까요? 네,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단계는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품 정의를 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거, 이게 이제 KB스쿨 영유아기 교육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GKS 스쿨의 1, 2, 3단계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이 정의, 그리고 더 청소년으로 갔으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 배웠던 것처럼 네, 그런 그 내면의 가치를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네, 잘 듣고 이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훈련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들은 이 정의는 워크북 속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성품 정의 할 수 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정의까지 여러분 부모 세대는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여러분들에게 그 유아 유치 단계 1단계 단계를 여러분에게 먼저 1단계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기쁨은요. 이건 저는 1단계 기쁨이 제일 좋아요. 기쁨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네,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의 티셔츠를 5월달 어린이날 기념으로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I am awesome.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라야 되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자존감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쁨의 근원이에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2단계의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2단계 기쁨의 정의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1단계의 정의가 잘 되는 아이들이 2단계의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네, 정말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자꾸 외우세요. 부모님들이 양육할 때 할 말이 없으면 야단치실 때도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야단치시지 마시고 경청은 귀는 쫑긋쫑긋, 눈은 반짝반짝, 엄마 말 잘 듣는 거지? 너 배웠잖아.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네가 엄마 말에 경청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엄마를 존중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 이렇게 칭찬과 아이들에게 훈계할 때 정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성품 정의를 외우셔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 SQ 지능을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품 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품이 지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품 지능 영성입니다. 영성 지능입니다. 성품 지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지능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어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이 성품 지능, 영성 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본 영상, 젠슨 황이 얘기했던 AI 시대의 똑똑함이라는 것과 지금 SQ 정의와 너무 이렇게 들어맞으시죠? 이해가 빨리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고학년 아이들에게 이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래서 조금 좀 고학년 위주로 이 교육을 할 때 훨씬 더 잘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SQ, Spiritual Conscious 영성 지능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능력, 요것은요, 사춘기가 되면 요 문제 때문에 애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퉁명스럽고 왜 혼돈스러우냐면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요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정립하고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네, 이 아이들의 타고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 그 독일의 정신학자 빌리암 슈텔은, 이분이 뇌 발달을 측정하는 연구를 사실은 맨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1912년에 지능지수를 인텔리전스 컨션스 IQ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언어, 수리 이런 두뇌 영역의 기능을 수치로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게 바로 이 빌리암 슈테른이에요. 근데 아직도 IQ가 얼마야? IQ가 200이 넘어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건 늦었어요. 이것은요, 1912년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다중지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IQ가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인간에게는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탐구지능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9개 지능으로 스피리추얼 컨션스를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8개 분야로 이 쪽에서 정밀하게 이 그 재능을, 인간의 재능을 측정했지만 영성지능은 웬일인지 9번째 지능으로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발달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9번째 지능, 그러니까 영성지능이 중요한데 이 영성지능은 성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겨내더라. 영성지능이 높더라.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은 문제와 해결,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지능이라는 게 종교적인 분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일반학부의 대학원 교수였어요. 제가 아주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네, 이 영성지능이 논문을 쓰면, 대학원에서 이 평생교육원 논문 보면요, 이 영성지능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박사 논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완전히 자포자기가 돼서 인생을 망가진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겨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판을 삼아서 다시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든지 종교가 있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성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들 때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성찰력, 이것이 얼마나 영성지능을 높이는지 이 키워드가 이 성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 마음이 아팠어. 왜 그랬을까? 너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니?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하면서 자꾸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성품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건 제가 입증해요. 그리고 나중에 학습은요, 엄청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이 되고요, 학습이 폭발하는 때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좀, 우리 부모님들도 연습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만 해보죠. 기쁨, 뭐 해볼까요? 경청, 어텐티브니스 한번 해볼까요? 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노래 있고요. 예, 좋은 나무 성품학교 들어오셔서 정의 노래 들으시고, 또 아니면 교실에서,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단계 성품 정의, 귀는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요것도 노래가 있어요. 노래와 율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토리와 동화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2달 동안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학교는, 성품학교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경청의 법칙은 그랬구나 3번 법칙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3번을 해주는 연습을 학교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갔다 오면요, 학교 갔다 오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귀를 쫑긋쫑긋, 눈을 반짝반짝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저런 그랬구나. 이렇게 3번을 한번 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랬구나. 3번 법칙. 자, 여러분 기쁨의 법칙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봐야 할 텐데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인데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정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너무 예뻐서. 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거 뭐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매일매일 엄마 아빠도 자기 자신을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죠. 자, 이 기쁨의 상품도 법칙이 있어요. 오이어 법칙. 25번 들이마시고 복식 호흡으로요. 2번 참고 5번 내쉬는 거예요. 오이어 법칙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그 순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게 인내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오이어 법칙 가르쳐주면요, 폭발하는 그 순간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이어 법칙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몇 초가 흐를 것 같아요. 25번 들이마시고 2번 쉬고 5번 또 내쉬면 우리가 한 12에서 15초가 훅 지나가거든요. 뇌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뇌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찰나, 그 틈새가 10초에서 15초만 뜸을 들이면 아이들은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야단치려고 할 때, 그냥 폭발하려고 할 때 오이오 법칙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제가 너무 중요하죠.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이 절제는 정말 필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제 2단계는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노래 너무 좋죠. 팝송, 힙합 노래 같아요. 애들 너무 좋아하고 춤도 잘 추는데요. 1단계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스탑, 멈추고 좋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이들에게 1-3식 공식을 가르치세요. 폭발하고 싶을 때 1 하면 아이들을 절제, 3 3번 복식 호흡하고요. 그리고 10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건 몇 초 될 것 같아요? 한 15초, 16초? 숨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면 한 17초 총 걸려요. 이거 뇌생리학자들이 말한 우리의 뇌가 행동으로 옮기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다루는 시간이 15초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1-3식 공식. 아이들을 훈계할 때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정서적 위기가 AI 시대 디지털 중독, 스마트폰, SNS, 게임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독의 문제죠. 이 디지털 중독 문제는 이게 유아나 유치나 초등이나 고등이나 다 너무 요즘 시대에 너무 중요한 자녀 교육의 문제라서 제가 조금만 다뤄볼게요. 디지털 중독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강한 반발 일어납니다. 강한 반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죠. 이거 중독된 아이 이거 뺏으려고 하면 막 싸움이 일어나요. 진짜 막 살인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이 청소년 엄마들은 그냥 줘버리고 만대요. 그냥 평화를 위해서 준다 그러더라고요. 일상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학습이 부진해지고요. 수면 장애가 일어나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사용 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이 거부돼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이 디지털 중독으로 빠지면 학교 안 가고요. 지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디지털 중독 연구를 해보면요. 이 사회성 및 정서적 안정감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저하와 공격적 성향을 강화시킨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좀 갖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니다.
이 책은 도파민 네이션을 쓴 사람인데 이 시대의 아동과 청소년의 중독된 뇌를 어떻게 치유할까?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애나 램키 교수가 도파민과 중독 메커니즘, 그래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써서 아마존 제1위가 됐어요. 이 도파민 말이에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그 영상을 한번 딱 보게 되면 쾌락과 보상,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팍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한번 배출이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도파민 더 강력한 도파민을 우리 몸에서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풍성하게 우리 몸에 항상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뭔가 도파민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도파민을 계속 보상하려고 하고 도파민 결핍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대상에서 어떤 중독이든지 눈에 안 보이게 하고 끊어주면 한 2주 만에 끝나는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성품이 부족해가지고 끝났다가도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 왜요? 어떤 성품이 부족해요? 인내와 절제의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품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양육 속에서 인내와 절제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나요? 보통 안 가르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 기가 살게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강한 훈계가 들어가야 되고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쳐야 되고 절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뇌세포 안에 인내라는 요소가 없어요. 절제라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중독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끝내지를 못해요. 제가 학교에 강의 가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다른 질문 안 해요. 요즘은 다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1시간만 줄였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일찍부터 좋은 책을 읽고 자연에서 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빌 게이츠 아이들에게 컴퓨터 13살 이전에 안 줍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안 줘요. 예, 안 주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스마트폰을 만드셨으니 애플의 창업자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스마트폰 너무 잘하겠네요. 했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럼 왜 남의 집 자녀들은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부모가 주체성을 갖고 아이들에게 현명한 양육의 길을 선택해 줘야 되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다음 세대 위협하는 행동적 문제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이죠. 잘못된 성문화. 그래서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온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고 섹스라는 단어보다는 섹슈얼리티를 많이 쓰죠. 그것은 뭐냐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CSE 교육 속에서 이 성을 문화로 가져간 것이 학은이에요. 이거요, 이 잘못된 성교육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포괄적 성교육, CSE 교육이라고 해요.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만든 거예요. 2018년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CSE 교육을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에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2009년에 공개됐고 2018년에 개정됐고요. 지금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의 교육을 2030년에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의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에요. 왜 CSE 교육일까요? 왜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일까요? 섹스를 아주 포괄적, 그러니까 윤리, 도덕, 예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 이 성교육 속에 모든 게 comprehensive, 포함적,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름을 짓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빼버리고, 성에는 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는 선이, 이게 성은 생명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다 무너진 이런 아주 혼란한 성교육이
우리 아이들 시대 속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요, 그냥 일반 공립학교 다니고 있으면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5세부터 이 교육과정이 들어가니까 성인지 감수성부터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물론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제가 쓴 조화성이라고,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성교육이 따로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제가 쓴 조화성 교육을 하죠. 일반 이 CSE 교육은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CSE 교육 시간에는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시간에 빼주세요 하고 학기 초에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눈치 보면 안 돼요. 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 교육 시간에 책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현명한 엄마들은 그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 학교 엄마들은, 미국의 엄마들은 그 목요일마다 하는데 빼버려요. 안 와, 안 가. 학교를 아예 안 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보면서 끝을 낼게요. 제가 왜 이 아이들의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기 있는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는 F영거라는 아빠의 아들. 이 아이 이름을 분명히 남자로 태어나서 아들인데 엄마가 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딸을, 이름을 루나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엄마가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이 아들 둘이 이 엄마네 집 일주일, 아빠네 집 일주일 이렇게 가 있는데 아빠는 그냥 아들로 키우고 싶은데 엄마는 딸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빠네 집에 가면 이렇게 아들 옷을 입히고 자연스럽게 아들로 살게 해요. 근데 엄마네 집 가면 핑크색 이런 드레스를 입혀요. 그리고 너는 루나야, 너는 여자야 라고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원래 그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학교에다가도 이 엄마가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빠 집에서 올 때는 남자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걔는 사실 여자예요. 루나예요. 아이를 이 옷을 입혀주세요 하고 옷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가 남자 옷을 입혀서 보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옷을 갈아입혀요. 이렇게 핑크빛 원피스를 입힙니다. 이 아이가 남자 화장실을 가면 선생님이 아니야 이리 와, 너는 루나야, 너는 여자 화장실로 가, 이래서 애를 여자 화장실로 보내곤 해요.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탄원서를 내고 학교에다가도 탄원서를 내고 법원에다가도 탄원서를 내요. 그런데 이 엄마가 2023년 1월에 애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캘리포니아 2023년 1월에 SB 107이라고 하는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걸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10살 때 이 엄마에 의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빠는 절규합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 아들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받아서 10살 때 정말 그 성전환 보호 수술을 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술했다고 뚝딱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 전체를 바꾸고 호르몬을, 남자아이를 여자 호르몬을 넣고 여자아이를 남자 호르몬을 넣었을 때 아이들이 뼈가 안 자라요. 백혈병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평생을 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남자가 됐다 해도 남자 기능이 안 되고요. 여자가 다시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026년 제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 학교에서 배우는 CSE 선물이 뭘 배우는지를 알고 그 단어들을 알고 있다가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히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젠더 나담 교육, 성평등, 동의 교육, 섹슈얼리티 이 5가지 개념으로 애들을
아주 어렸을 때 5세부터 18세까지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치는 창조론적 감수성, 나된 교육, 성책임, 순종교육, 성진리교육으로 좋은 성품을 가르치면서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는 교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소개해드리면 CSE 교육은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선생님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표지인데요. 이것을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각 국가의 교육부가 이것을 또 각 학교에다가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부모나 그리고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요, 이것을 정말 눈여겨보고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아름다운 성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은 축복이죠. 남자와 여자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 것, 내가 여자인 것으로 기뻐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더 훌륭한 남자가 되고 더 훌륭한 여성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어떤 책들을 읽을까요? 네, 제가 쓴 책 GCSE, Good Character Sex Education. 네,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이 책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읽고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사와 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지원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요, 성품은 세상을 바꾸고 우리는 성품을 가르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